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배울 단어는 5단원이고요. 5단원은 읽기, 쓰기 단원이에요. 보이시죠? 그 중에서 첫 번째 매체 자료 바로 읽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이 단원에서는 매체 자료에 드러나는 글쓴이 관점, 그 다음에 표현 방법이 적절한지 그런 거 평가해보고 판단해보는 그런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페이지는 그 다음 208쪽 펴시고요. 짜잔. 거기 단원 열며 부분에서 첫 번째 문단. 자, 두 번째 문장 보세요. 이런 매체 자료를 볼 때는 그 바탕에 놓여 있는 글쓴이 관점이나 매체 자료에 드러난 표현 방법이 적절한지 평가하며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체크하시고 매체 자료를 읽는 올바른 태도. 매체 자료를 읽는 올바른 태도.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설득하는 글을 쓰려면 글에 담긴 주제, 글을 읽을 독자 잘 알아야 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 그리고 글이 독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책임감 있는 태도로 쓰는 것. 요거를 배운다는 얘기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설득하는 글을 쓸 때 갖추어야 할 요건. 요건 이제 소단은 두 번째에서 배울 거예요. 설득하는 글을 쓸 때 갖추어야 할 요건.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가 210쪽. 210쪽 가시면, 실제 요 만화가, 요 만화 보이죠? 한 컷 만화. 왜 안 나오니? 요 만화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생각해 봐라 라고 돼 있죠? 자, 거기에서 일단 우리가 요 그림을 볼 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봐봐. 누가 리모컨을 조작하고 있니? 그치? 요거랑, 그 다음에 그림 속 사람은 어떠니? 이 눈 보이니? 눈? 왠지 심슨이 생각나는데? 어쨌든. 자, 텔레비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대표적 매체잖아. 그 텔레비전과 관련된 얘기인데, 딱 보니 우리 아들이구만. 자, 여기에서 보세요. 이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리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 그림 속 사람의 모습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그림 속 사람의 모습은 거의 간단히 정리. 눈이 충혈되고 혀가 나와 있어. 혀가 나와 있고 몸이 구부정하게 앞으로 쏠려 있어요.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느라 정신을 빼앗겨서 멍해 보이고 마치 텔레비전에 조종당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정리하고 있죠? 눈이 충혈되고 혀가 나와 있으며 몸이 구부정하게 앞으로 쏠려 있다. 텔레비전을 보느라 정신을 빼앗겨 멍해 보이며 마치 텔레비전에 조종당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됐죠? 자, 그러면 누가 조작하고 있니? 어디 있어? 텔레비전. 텔레비전에게 손이 있네요. 텔레비전. 정리하셨죠? 이거 잘 써야 돼. 레, 비, 전이야, 전. 자, 그리고 그 아래 그냥 TV라고 쓰지 말고. 알았죠? 거기 이 그림이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뭐겠냐. 그거 이제 정리 잘 쓰셔야 돼요. 거기다 써요. 자, 그림에서는 텔레비전을 볼 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주체적인 태도를 갖지 못하면 그림에서는 텔레비전을 볼 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주체적인 태도를 갖지 못하면 텔레비전에 조정당하는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 그림은 매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매체, 어이 매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즉, 이 그림은 매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나타낸 것. 정리되셨죠? 자주 나오는 만화니까 알아두세요. 자, 다시 뒷장. 자, 다음 매체 자료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설명한 만화래요. 자, 이렇게 매체 자료 읽을 때 유의점 생각하면서 읽어보래. 그 위에 간단하게 개관 정리할까요? 갈래는 만화고요. 만화. 성격은 설명적, 예시적. 됐죠? 제재는 매체 자료.
제재는 매체 자료, 주제는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 그 다음 특징 두 가지 쓸게요. 첫 번째, 매체와 매체 자료에 대한 개괄적 설명으로 시작하여 본론의 내용 이해를 돕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광고와 신문기사의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매체 자료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봅시다. 매체란 무엇일까요? 하고 매체 그림 그려줬어. 보이죠?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이런 애들을 매체라고 하는 거죠. 자, 실질적 정보를 주고받거나 서로의 생각을 나눌 때 사용하는 전달 수단. 요게 매체야. 매체의 개념. 알죠? 매체의 개념. 그리고 그 옆에다 간단하게 매체 유형. 매체의 유형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인쇄 매체. 알죠? 인쇄 매체. 그 다음 두 번째 방송 매체. 방송 매체. 세 번째 인터넷 매체. 자, 요 세 가지 쓰시고 일단 인쇄 매체부터 땡땡하고 다시 정리. 책, 신문, 잡지 같은 거예요. 인쇄 매체는 책, 신문, 잡지. 방송 매체. 방송 매체는 라디오하고 텔레비전. 라디오하고 텔레비전. 그 다음 인터넷 매체는 뭐 자기들이 더 잘 알죠? 블로그, SNS 등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매체. 블로그, SNS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매체. 자, 그 다음 장면. 현대인들은 생활 속에서 많은 매체를 접하고 있습니다. 뭐 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텔레비전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뭐니? 지금 뭐 음성 매체, 영상 매체, 뭐 스마트폰에, 뭐 태블릿 PC에 뭐 난리도 아니죠, 그치?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 아래 내용 보시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매체를 이용해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지만 의도와 상관없이 매체가 전하는 정보를 접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매체 자료는 저기 보이죠? 이러한 매체 자료는 특정한 생산자가 내용을 마련하고 편집 제작한 거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 말은 결국 뭐냐면 특정한 의도가 있다는 얘기거든. 거기다 쓰세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야. 그쵸?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님. 그래서 매체 자료는 어떻게? 매체 자료는 비판적으로 읽어야 함. 다시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읽어야 함. 이해됐죠? 따라서 같은 주제나 사건을 다루더라도 만드는 이에 따라 결과물이 다르다. 이 말은 아시죠? 거기다 쓰세요. 매체 자료는 편집 과정을 거쳐 제작된 내용을 담는데 매체 자료는 편집 과정 거쳐서 제작된 내용을 담는데 이 과정에서 생산자의 관점과 의도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드는 이에 따라 다르다. 그렇죠? 이 과정에서 생산자의 관점과 의도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매체 자료 어떻게 읽어야 되냐? 광고와 신문기사의 예를 통해서 이런 애들을 잘 봐야겠죠? 어떻게 읽을지 한번 알아보자.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광고는 광고를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광고는요, 거기 보이죠? 그래서 얘는 설득이에요. 설득. 설득. 그래서 광고를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광고의 목적은 설득이란 뜻. 거기다 정리해서 써두시고요. 그래서 광고에는 광고를 만든 이의 관점과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일단 광고의 개념 그 위에다 간단히 쓸까요? 광고의 개념? 광고의 개념.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쓸 때는 서비스야. 알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여러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의도적인 활동. 요게 광고의 개념이에요. 쓰세요. 자, 그 다음 목적은 목적.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려 함. 좀 아까 했죠? 요게 설득. 설득 써두시고. 그 다음에 광고의 종류.
광고의 종류. 광고의 종류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광고의 종류 첫 번째 세부 목적에 따른 구분. 세부 목적에 따른 구분하고 땡땡 공익광고, 상업광고 됐죠? 세부 목적에 따른 구분 공익광고, 상업광고 개인의 이익이냐 공공의 이익이냐 요거지. 그 다음 두 번째 매체에 따른 구분 매체에 따른 구분 땡땡 인쇄광고, 영상광고, 인터넷광고 등등 인쇄광고, 영상광고, 인터넷광고 등등 이건 매체에 따라서 구분한 거예요. 두 가지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광고 하나 살펴볼까요? 하면서 배경, 이미지, 문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게 뭐냐? 거기다가 일단 쓰세요. 인쇄 광고의 구성 요소. 인쇄 광고의 구성 요소. 구성 요소인데 그 중에 배경은요. 배경 따로 먼저 씁시다. 배경은 광고에서 다루는 내용의 시간, 공간적 상황이나 사회문화적 상황. 됐죠? 광고에서 다루는 내용의 시간적, 공간적 상황이나 사회문화적 상황. 됐죠? 그 다음 이미지. 이미지는 광고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그림이나 사진 등으로 형상화한 것. 그림이나 사진 등으로 형상화한 것. 그 다음에 문구 체크하시고 문구는 메시지를 메시지가 표준어예요. 메시지를 간단한 말로 표현한 것. 메시지를 간단한 말로 표현한 것. 광고의 설득 전략이 담긴 문안이라는 게 카피예요. 카피. 됐어요? 거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그 아래 한번 봅시다. 쓸수록 커지는 행복, 우리 가족을 위한 단 하나의 선택, 달빛 카드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중에서 보면 거의 보이죠? 여기 배경이 있고요. 배경. 요게 문구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미지예요. 찾았죠? 자, 요게 달빛 카드의 광고를 분석한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달빛 카드 광고. 첫 번째, 구성 요소 분석. 됐죠? 이 광고는 상점이고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문구는 이 카드로 물건을 살수록 행복해진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즉 행복해지려면 카드 써 라고 얘기한 거죠. 중심 이미지는 물건을 산 거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샀으니까 기분 좋겠지. 활짝 웃고 있어. 그치? 자, 그 아래 정리. 첫 번째 구성 요소 파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사의 카드 회원수를 늘리려는 의도. 자, 요게 두 번째 의도와 목적을 파악했어요. 의도, 목적. 그리고 행복해지려면 돈을 많이 써서 물질을 소유해야 한다는 관점도 포함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러네. 그치? 세 번째 왜 안 나와? 세 번째 관점. 됐죠? 자, 그 다음 구입한 물건을 들고 행복한 듯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과 문구. 여기까지. 요게 네 번째 전략. 그 다음 이 광고는 행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과소비를 주장할 수 있으며 달빛카드 써야만 행복한다고 말하는 점에서 표현, 관점 다 적절하지 않아. 그치? 요게 다섯 번째 평가예요. 평가.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두 번째는 신문기사예요. 신문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신문기사는 고개줄 치시고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 자료. 자, 그래서 뭐야? 신문기사의 목적이 정보 전달이라는 거지, 거기. 목적 쓰시고 정보 전달. 됐어요? 자, 그리고 신문기사는요, 아시죠? 표제와 본문, 사진 등으로 보통 구성이 되는데, 거기 쓰시죠? 뭐라고 써야 돼? 신문기사의, 그치, 구성요소. 신문기사의 구성요소. 자, 그리고 그 다음, 같은 사건을 다루더라도, 거기서부터 묶어요. 같은 사건을 다루더라도 기자의 관점, 의도에 따라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치? 자, 거기에다가 쓰세요. 기자의 관점과 의도가 잘 드러나도록 표제, 본문, 사진 등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기자의 관점과 의도가 잘 드러나도록 표제, 본문, 사진 등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일단 거기 표제부터 간단하게 구성요소 정리부터 먼저 하고 본문 내용을 봅시다. 자, 첫 번째 표제라는 거는요. 거기다가 땡땡. 표제는 알죠? 큰 제목. 신문 기사의 큰 제목이고요. 기사의 핵심을 간결하게 제시. 써야 돼. 신문 기사의 큰 제목, 기사의 핵심을 간결하게 제시. 그 다음 두 번째 본문. 본문은 구체적 내용을 서술한 부분. 구체적 내용을 서술한 부분. 주로 6하 원칙에 따라 기술된. 6하 원칙 알죠? OW1H. 예전에 중학교 때 했던 것 같은데, 그치? OW1H.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 자, 6하 원칙에 따라 기술됨.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 땡땡 씁니다. 내용을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첨부하는 자료. 내용을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첨부하는 자료고요. 하나 더, 글쓴이가 중점을 두고 있는 내용을 보충하거나 부각함. 글쓴이가 중점을 두고 있는 내용을 보충하거나 부각함.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써놨나? 그 아래 있는 기사를 한번 볼까요? 가 같은 경우 보시면 임시 공휴일 지정, 기업 부담이 늘었다 라고 표제가 나와 있는 반면 나 같은 경우는요. 임시 공휴일 지정, 그 뒤에 뭐야? 기대감, 활짝. 표제에서 이미 다르죠? 거기 묶어서. 표제에 기자의 관점이 드러남. 표제에 기자의 관점이 드러남. 자, 요게 표제, 그리고 요게 본문, 그리고 요게 사진이야. 됐죠? 자, 두 신문 기사의 표제를 가나를 예로 보자면 가는 거기서부터 묶어볼까? 가는 임시 공휴일 지정의 부정적인 면이고, 그치? 나는 임시 공휴일 지정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한 거지, 그치? 거기 묶어서 옆에 쓰세요. 가나 기자의 관점. 가나 기자의 관점. 임시 공휴일 지정을 바라보는 기자의 관점이 다르고 기사를 쓰는 의도도 다르다는 것이 이미 표제에 드러나 있고요. 자, 그래서 신문 기사를 읽을 때 표제를 포함하여 본문, 사진 등을 잘 살펴보면 기자의 관점과 의도를 알 수 있어요. 또한 기자가 어떤 것에 중점을 두어 기사를 썼는지도 알 수 있게 된대요. 자, 그러면 여기 그 아래다가 간단히 정리를 할까? 가 같은 경우 가의 관점. 가의 관점 땡땡. 자, 거기다 쓰세요. 임시 공휴일로 인해 기업이 지게 되는 부담의 주목. 임시 공휴일로 인해 기업이 지게 되는 부담의 주목하고 화살표. 임시 공휴일 지정은 부정적 효과가 크다. 됐죠? 그 다음 나의 관점. 나의 관점은 땡땡. 임시 공휴일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기대감의 주목. 임시 공휴일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기대감의 주목. 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화살표. 임시 공휴일 지정은 긍정적 효과가 크다. 임시 공휴일 지정은 긍정적 효과가 크다. 정리하셨죠? 자, 그러면 자, 요런 사례들을 통해서 봤을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는지 유의점이 아래에 정리가 돼 있어 봅시다. 첫 번째, 글쓴이의 관점 의도 파악해라. 이거 완전 중요하지, 그치? 절대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사실 그대로 전달만 하지 않는다는 의미. 그 다음 두 번째, 그리고 그러한 글쓴이의 관점과 표현 방법이 적절한지 평가해 보아라. 이해되죠? 편견은 없는지, 그리고 표현은 잘못되지 않았는지, 잘못된 가치관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 잘 기억해 두셔야겠죠? 유의점. 자, 그러면 그 옆에 이제 내용학습, 학습 활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짜자잔.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에 알맞은 말 넣기. 같은 주제나 사건을 다루더라도 매체 자료를 만드는 이의 뭐, 그치, 관점, 그리고 의도. 됐죠? 결과물 달라질 수 있음.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매체 자료를 읽을 때 유의점, 좀 아까 했던 건데 거기다가 간단히 정리해 씁시다. 매체 자료를 읽을 때에는 그 안에 담긴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를 파악하며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 왜냐하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주체적 태도를 가지지 못하면 매체 자료를 변별력 없이 수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매체 자료의 특성을 고려해 특정한 의도를 전달하고자 하는 글쓴이의 표현 방법이 적절한지 평가하며 읽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매체 자료의 표현 방법에 대한 비판적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리되셨죠? 그 다음 그 아래 목표학습. 한 의류회사에서 만든 영상 광고, 이 광고에 드러난 표현 방법, 그리고 관점 파악하고 평가까지 해봐라. 똑같은 얼굴, 똑같은 하루 지겹지 않아? 그래, 옷을 바꿔봐. 달라진 너를 볼 거야. 옷 바꾸면 시선이 막 뭐 갑자기 완전 멋있어졌어. 그래서 음성, 삶의 질을 높이는 옷, 후광 의류. 후광이. 자, 거기에다 일단 간단히 정리 하나 할까요? 요 후광 의류. 이름 멋지네. 후광 의류. 요 광고의 특징. 후광 의류 광고의 특징. 첫 번째 종류부터. 종류는 상업 광고죠. 짜자잔. 상업 광고고요. 상업 광고. 그 다음에 얘는 영상 광고예요. 그쵸? 상업 광고, 영상 광고. 그 다음에 구성 요소. 구성 요소 정리할까요? 다 있네요. 배경. 그쵸? 그 다음에 이미지. 그 다음에 문구. 그 다음에 이번에 음성까지. 봐봐. 배경, 이미지, 문구, 음성. 됐죠? 주제는 뭐겠어요? 주제. 옷을 통해 외모를 가꾸면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됐어요? 그 다음 목적. 뭐 하라는 거야? 그치. 옷 사라는 거지 뭐. 패션의 완성은 몸매인데, 그치. 자, 일단 목적 씁니다. 옷을 사도록 설득하는 거. 옷을 사도록 설득하는 거. 되셨죠? 거기 간단히 써두시고. 자, 뒷장에서 다시 한번 문제로 체크해 봅시다. 이 광고의 구성 요소 분석하는 건데, 배경 뭐냐? 거기다 쓰세요. 현대 도시고요. 현대 도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와 옷가게예요. 현대 도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와 옷가게. 됐죠? 그 다음 이미지 봅시다. 이미지가 되게 다양한데 거기다 써요. 한 남자가 새로운 옷을 입고 달라지는 모습 쓰시고, 한 남자가 새로운 옷 입고 달라지는 모습인데 첫 번째 동그라미 1. 자, 새로운 옷을 입기 전 땡땡. 새로운 옷 입기 전에는 평범한 외모로 자신감 없는 모습. 고개 숙이고 있잖아. 그치? 새로운 옷을 입기 전에는 평범한 외모로 자신감 없는 모습. 그 다음 두 번째, 새로운 옷을 입은 후. 그래서 후는 거기다 쓰세요. 세련된 외모에 자신감 있고 생기 넘치는 모습. 사람들에게 감탄의 시선을 받음. 그죠? 과장. 그 다음 문구 나오죠? 옷을 바꾸면 시선이 바뀐다. 자, 그리고 기타. 거기다가 내레이션 아시죠? 내레이션. 화면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내레이션이라고 하죠. 말소리. 내레이션은 뭐라고 되어 있냐? 거기다 쓰세요. 후광 의류의 옷을 입으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함. 내레이션. 후광, 음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성. 후광 의류의 옷을 입으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함. 됐죠?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결국 중점적으로 나타내고자 한 바 어떤 표현? 자, 씁니다. 자, 이 광고를 만든 사람은 후광 의류의 옷을 구매하여 입으면 현재보다 더 멋진 외모로 변화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된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나타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옷을 구매해 입기 전과 후에 차이를 부각한 대조적 이미지,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반응의 차이, 그리고 자막과 내레이션 같은 방법을 활용했다. 정리 잘 해두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위 광고를 만든 사람의 관점, 의도. 자, 관점 세 가지 씁니다. 첫 번째, 사람의 외모를 매우 중시함. 됐죠? 두 번째, 멋진 외모가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끼게 만들어줌. 그 다음 세 번째, 남들에게 주목받는 삶이 가치 있다고 여김. 마지막 장면의 내레이션에 있어. 남들에게 주목받는 삶이 가치 있다고 여김. 의도는 뭐야? 옷 사라는 얘기지 뭐. 거기다 그냥 옷 사라 이렇게 쓰지 말고 거기다 쓰세요. 의도. 의도는 후광의류라는 회사의 옷을 구매하여 입으면 사람의 가치와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말함으로써, 얘는 활용한 거니까 써야 말함으로써 소비자가 이 회사의 옷을 많이 구매하게 하려는 의도를 지님. 뭐 이러면 나도 가서 살 텐데. 자, 네 번째 마지막. 그럼 뭐 하래요? 평가하래요. 관점 적절하냐, 표현 방법 문제는 없냐,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관점 적절한가부터 거기 간단히 정리해. 겉모습의 변화로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는 이 광고는 사람의 내면보다 외면을 중시하는 혹은 우선시하는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 또한 남들의 시선이나 관심을 중시하는 태도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가꾸어 나가기보다는 남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남들이 볼 때 좋아 보이도록 자신을 맞추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광고의 관점은 적절하지 않다. 왜 적절하지 않은지 구체적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잘 써두세요. 그 다음, 표현 방법에 문제는 없냐? 자, 요것에 대한 거, 자, 씁니다. 한 남자가 옷을 갈아입기 전과 후의 모습이 극단적으로 다르게 보이도록 대비시켰는데, 옷을 바꿔 입은 것만으로 얼굴이 미남으로 바뀌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것은 현실을 왜곡한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셨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룬 신문기사 두 편이에요. 이 두 신문기사에 드러나 있는 표현 방법, 관점 파악하고 역시나 평가하기. 첫 번째 거부터 볼까요? 땡땡산을 국립공원으로 자연 생태, 문화유산 체계적 보존. 자, 요게 뭐야? 그치? 요게 표제. 표제 중요한 거 알지? 자, 땡땡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는데, 땡땡이 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생태적 문화적 유산을 더 잘 보존할 수 있고, 뭐뭐시와 뭐뭐도가 제각각 관리하기 때문에 생기는 난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야. 자, 여기가 중요하겠네. 그치? 여기 줄 치시고 거기다 쓰세요.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때의 효과.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때 효과. 그리고 중략됐고요. 땡땡이 산에 대해서 중얼 설명 쭉 해주고 또 중략하고요. 한편 땡땡이 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받으려면 시와 도가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도 관계자는 땡땡이 산 국립도를 지정받으려면 자연자원 보호도 중요하지만 요게 제일 중요하다. 시도 간 그리고 주민 간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여기 묶으시고. 얘는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요건.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요건하고 나머지 후략. 그래서 여기 사진도 들어가 있네요. 그쵸? 사진 전경, 주요, 현황, 면적, 방문객, 문화유적 다 여기 옆에다가 칸 닫고 넣어줬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나 같은 경우는 요게 표제네. 그치? 땡땡산 국립공원 추진 사유지 대책 세워라 라고 표제.
자, 땡땡산 국립지정 공원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결의대회가 중심이네. 그치? 25일 열렸는데 이날 집회는 500여 명이 참가해서 행진 진행하며 모모시와 시민추진단을 규탄했대요. 자, 집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전문가 주민 의견 무시한 채 모모시 모모도가 급조된 시민추진단 아무 대책 없이 추진을 하고 있다라며 그 다음부터 땡땡이산 면적 전체 면적의 78%는 사유지매에도 수용구역 내 주택, 토지 보상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고요. 자, 또 하고 큰 따옴표 들어갔어. 우리 배웠지. 요거 뭐야? 직접 인용. 좁은 도로 부족한 주차장 때문에 휴가철 일대가 거대 주차장으로 변하는데 땡땡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교통지역으로 변하기 뻔하다라며 여기까지 묶으셔서 씁니다. 국립공원 지정의 문제점. 국립공원 지정의 문제점 하고 땡땡. 주민들의 의견 직접 인용. 주민들의 의견 직접 인용. 문제점이야 요게. 자, 라며 다시 한번 주민과 전문가도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이런 걸 먼저 논의하자라고 제의했대요. 요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죠. 대책 마련 촉구. 됐어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시위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요 두 신문기사의 특징을 정리합니다. 두 신문기사 특징. 자, 일단 구성 요소는요, 똑같아요. 구성 요소는 표제, 본문, 그리고 사진. 됐죠? 그 다음에 주제는 다르죠. 주제는 달라. 가는요, 가부터. 가는, 거기다 쓰세요. 땡땡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했을 때의 긍정적 효과와 이를 지지하는 측의 주장. 됐죠? 그 다음에 나는 땡땡산 국립공원 지정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집회 소식. 자, 목적은 동일하죠? 정보 전달과 더불어 정보 전달. 그 다음 독자의 관심과 공감 유도. 정보 전달. 그리고 독자의 관심과 공감 유도. 하셨죠?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뒤에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짜잔. 구성요소 분석하기. 표제, 본문, 사진 나왔고요. 나는 나와 있으니까 가 표제 써요. 땡땡산을 국립공원으로 자연, 생태, 문화, 유산, 체계적 보존 요거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자, 본문, 가의 본문부터 땡땡산의 생태적, 문화적 가치가 높다 하고 두 가지 더 쓸 거야. 자, 두 번째. 땡땡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 뭐뭐시와 뭐뭐도가 제각각 관리하기 때문에 생기는 난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요게 두 번째. 됐어? 땡땡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 뭐뭐시 뭐뭐도가 제각각 관리하기 때문에 생기는 난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요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시도 간, 주민 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시도 간, 주민 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됐죠? 그 다음 나에는 두 가지 쓸 거예요. 첫 번째, 자, 땡땡산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 결의 대회가 열림. 됐죠? 두 번째, 집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사유지에 대한 보상 대책, 교통, 도로, 경계선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집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사유지에 대한 보상 대책, 교통, 도로, 경계선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됐죠? 사진 정리합니다. 땡땡산 전경과 그치? 주요 현황. 그 다음 나에서는요. 땡땡산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행진 모습. 됐죠?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들의 글쓴이가 중점적으로 나타내고 싶은 것 쓰고 어떤 방법으로 표현했는지도 쓰는 것. 일단 가부터 쓸까요? 가부터. 주장부터 먼저 쓰죠. 땡땡산의 생태적, 문화적 가치가 높으므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했죠. 그리고 화살표. 어떤 표현 방법을 썼냐? 세 가지. 첫 번째, 표제의 주요 내용을 분명히 드러냄. 두 번째, 땡땡산의 생태 자원과 문화유산을 본문에 나열함. 세 번째, 땡땡산의 전경 사진과 주요 현황을 나타낸 표를 제시함. 됐죠? 그 다음 나의 주장부터. 나는 땡땡산 국립공원 지정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며 문제를 가지고 있다. 했죠? 그리고 화살표. 여기도 세 가지. 첫 번째, 사유지 대책 마련을 주장하는 주민의 입장을 표제로 드러냄. 두 번째, 집회에 참여한 주민들의 의견을 인용하여 본문에 제시함. 세 번째, 집회에서 주민들이 행진하는 사진을 제시함. 하셨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여기에 드러나 있는 관점 의도. 자, 가의 관점부터. 땡땡산의 생태적 문화적 유산을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땡땡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의도 쓸까요? 의도, 가의 의도. 땡땡산의 생태적 문화적 가치가 높아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만하다는 점을 널리 알려 독자들이 땡땡산 국립공원 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됐죠? 자, 그 다음 나의 관점. 개인의 재산권 보장이 중요하므로 땡땡산 국립공원 지정이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 다음 의도. 땡땡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주민 재산권을 보장하고 주민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했죠? 자, 일단 첫 번째, 관점이 적절하냐는 측면에서 봤을 때 봅시다. 가의 자연 생태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 그리고 나의 개인의 재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관점 자체는 적절하다. 둘 다 적절하다는 뜻이야. 관점 자체는 이해되죠? 하지만 표현 방법에 문제는 없느냐? 요거에 대한 걸 좀 정리를 하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할게요. 첫 번째, 국립공원 지정이라는 문제는 어떤 가치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다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문제이고 이해관계에 따라, 이해 알죠? 이익되고 해되는 거.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가와 나는 한 가지 관점에서만 각 구성 요소를 표현했고 다른 입장은 드러내지 않았다. 이는 독자들이 한쪽의 입장에 치우쳐 문제를 인식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요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가는 표제, 본문, 사진의 내용이 땡땡산 국립공원 지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긴 하지만 본문 끝 부분에서 시도 간, 주민 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어 국립공원 지정 문제를 생태 문화적 가치 외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여지를 주고 있다. 그러나 나는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만을 드러내고 있어 다른 측면을 고려하기 어렵다. 이해됐어요? 이 정도로 써두시면 아마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장 보시면 세 번째, 모둠별로 실제 본인이 봤던 것 중에 좋은 광고 찾아서 어떤 게 좋은 건지 평가해보고 발표해보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아마 수행이나 모둠 활동으로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넘어가셔서 제일 마지막 거기 소단원 마무리 보이죠? 소단원을 마치며 219쪽의 맨 아래. 자, 거기 봅니다. 매체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됐느냐? 거기다 일단 씁니다. 정리. 매체 자료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체 자료에 담긴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 표현 방법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놔요. 자, 그 다음 매체 자료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에 대한 답을 얘기해 보래. 두 가지 쓸 수 있죠. 첫 번째,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를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두 번째, 글쓴이의 관점과 표현 방법이 적절한지 평가하며 읽어야 한다. 요게 오늘 배운 단원의 가장 핵심인 거 아시죠? 정리 잘 해서 써두시고 5-1 부분은 여기에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설득하는 글쓰기 부분 공부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